원룸 구할 거면 처음 구하잖아. 처음 구하면 좀 신경 쓸 게 되게 많은데 뭐뭐뭐 확인해야 되는지는 알아? 모르겠으면 일단 그냥 내가 아는 것만 말해줄게. 첫 번째, 공용 면적, 전용 면적.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전용 면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거든. 근데 공용 면적은 사는 공간이랑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을 그런 공통으로 사용하는 데를 합친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 그래서 밖에서 얘기하는 30평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사람들은 아, 내가 사는 데가 30평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공간을 따지면 25평, 26평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는 방을 구할 때 뭐 원룸 기준으로 공용 면적 11평이라고 적혀 있으면 집 크기가 12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실제로 가서 보면은 그거는 실평수가 한 5평에서 6평 정도밖에 안 나와. 그래서 공용 면적, 전용 면적을 좀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소음방. 이건 일단 소음은 밖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걸 확인하려면 창문을 닫고 소리가 나는지 들어봐야 돼.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낮에 듣는 거랑 밤에 듣는 게 차이가 있어.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소리는 낮에는 위로 올라가고 밤에는 아래로 내려가거든. 그래서 이게 많이 차이가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뭐 될지는 모르겠는데 밤에도 소음이 어느 정도 들리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좋아. 그리고 반음은 옆집 소리가 나는지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옆집한테 소리를 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요즘은 뭐 벽 두들겨봐야 콘크리트 벽 아니면 다 섞어보더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방음이 되는지 알기가 좀 애매해. 근데 방문을 열고 벽이랑 벽이 보이는 곳이 있어. 그러면 그런데 벽 사이 두께를 확인하면 되거든. 이게 간혹 가다가 벽 두께가 얇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25cm는 돼야 좀 방음이 될 거야. 그리고 소음 같은 경우도 창문 열고 집 벽이랑 건물 벽 두께를 확인하면 돼. 똑같아. 그냥 두께를 보는 거야, 눈으로.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대체로 원룸은 소음보다 방음이 문제잖아. 그래서 시끄러운 게 싫으면 끝방을 가면 돼. 끝방을 가면은 원래 원룸 같은 경우 양쪽에 집이 있을 확률이 있는데 최소한 옆집이 하나밖에 없는 게 되거든. 그러면 좀 소음이 덜 할 거야. 세 번째, 방 위치. 이건 소음이 싫으면 끝방을 가는데 끝방은 또 문제가 있어. 그게 뭐냐면 벽이 외부와 닿는 면적이 넓어서 겨울에는 추워. 그리고 여름에는 또 더워. 근데 소음보다 춥고 더운 게 더 싫으면 가운데 방 구하면 되고 실제로 양쪽에 사람이 살면은 보일러랑 에어컨 안 틀어도 살만해. 내가 그렇게 겨울을 나갔어. 그리고 또 원룸에 부엌이랑 화장실이 있는데 그게 외부 벽에 붙어 있으면은 되게 좋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서 베란다 역할을 해주는 거야. 찬 공기가 방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줘. 그래서 방이 좀 더 건물 안쪽에 있고 벽이랑 안 만나는 형식이 좋은 거죠, 어쨌건. 네 번째, 수도. 수도는 일반적으로 화장실, 부엌, 변기가 있잖아. 그럼 하나씩 틀어보고 잘 나오면 끝이 아니고 동시에 틀어봐야 돼. 하나씩은 물이 콸콸 나오는데 다 같이 틀면은 쫄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집 수도가 잘 나와도 다른 집에서 틀면 수압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 그것도 잘 확인해야 되고. 다섯 번째, 하수구. 하수구는 물이 잘 내려가는지 봐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는 거 말고 모아놨다가 내리는 것도 해봐야 돼. 물 모아놓고 내리면 안 내려가서 씻다가 발 첨벙첨벙 되면서 씻어야 될 수도 있거든. 그거 조심해야 되고. 여섯 번째, 곰팡이도 중요한데 벽, 천장, 바닥 그냥 서로 만나는 모서리는 전부 가야 돼.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오케이가 아니고 간혹 벽지가 떠 있을 경우가 있거든. 그런 데는 좀 의심을 해봐야 돼.
곰팡이를 잘못 만나면은 가구랑 옷을 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또 곰팡이 자체가 기관지에 안 좋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7번째, 중문 용어. 원룸에는 거의 없는 건데 이게 현관 열자마자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중문이 있고 방이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 중문 하나 차이로 단열이 달라지거든. 이것도. 그래서 있으면은 좋아. 8번째, 창문 위치. 창문 달려있다고 다가 아니라 위치도 봐야 돼. 창문이 달려있어. 근데 창문을 열었더니 눈앞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창문이 있다고 바로 붙이는 건 아니고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 이게 창문이 있으나 마나야 되게 햇빛 안 들어오지. 환기도 잘 안 되지. 그럼 곰팡이도 피고 습해지고 그래서 기관지 질병도 잘 걸릴 수 있고. 그리고 특히 화장실에 창문 없으면은 그냥 곰팡이 달고 살 생각해야 돼. 9번째, 창문 개수. 이게 또 원룸에서 창문 2개 있기는 힘든데 코너에 있는 원룸은 창문이 2개 있는 경우가 있어. 이게 창문 1개로 환기하는 거랑 2개로 하는 거는 되게 천지 차이거든. 확실히 2개가 바람이 훅훅 들어오고 나와. 그래서 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최대한 2개 있는 데를 찾아야 돼. 근데 또 이게 단점이 벽이 2군데 있어야 돼, 최소. 그래서 냉난방이 안 좋은 건 좀 감안해야 될 거야. 그리고 10번째, 주변 대중교통. 자가용 타면 상관이 없어. 만약 대중교통을 필수로 사용해야 되면은 최소한 위치가 어딘지 편리한지 가까운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타려고 할 때 못 탈 수도 있어. 막 엄청 멀리 있거나.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고. 11번째, 주변 상권. 뭐 당연한 거지만 주변에 뭔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 특히 자주 가는 마트는 근처에 있으면 진짜 좋아. 외진 곳에 있어서 뭐만 하려고 하면 택시 타야 되고 버스 타야 되고 그러면 원룸 값보다 교통비가 더 나오거든.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12번째, 쓰레기 배출 방법이 있어. 쓰레기는 일반하고 분리수거, 음식 쓰레기를 버리잖아. 근데 집 근처에 버리면 편한데 재수 없으면 쓰레기 버리는 것이 멀어, 이상하게. 그러면은 나중에 되게 번거롭거든. 그래서 어디다 버리는지 파악해놔야 돼. 13번째, 주차장 주차 대수가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한 집에 한 주차를 할 수 있게 건물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그 법 바뀌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있어. 그런 데는 아직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여유가 되는지는 확인해야 돼. 14번째, 주차 차단기가 있어. 자기가 없어도 된다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근처에 꼭 얌체 같은 애들이 살아서 이 건물에 살지도 않는데 건물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내가 건물에 사는데 내 차를 밖에 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좀 있으면 좋고. 15번째, 집 근처 도로 보안 상태? 이건 남자들은 신경 쓸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저녁이 되면 정말 분명히 외진 것 같지 않았는데 외져지고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그런 골목에 있는 원룸이 있어. 이런 거는 뭐 여자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가로등이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관리를 안 해서 가로등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것도 확인하면 좋아. 마지막으로 하수구 상태가 있거든. 하수구를 열어보면은 밑에 벌레를 방지하는 그런 커버가 있어. 이게 간혹가다 없는 경우가 있어. 처음에 하수구에 물이 차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좀 오래 안 쓰면은 바퀴벌레 같은 게 하수구를 타고 올라와.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아마 이 정도만 신경 쓰면은 원룸 구하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잘 구해야 돼. 고생하지 말고.